이번 시간은 전개로 실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이란 말은 실제 이걸 해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해서 조금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업 특성상 여러분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장은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이 앞에 시간에 공부했던 색장이라고 하는 이런 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고정장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고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고정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드라이버로 돌려서 일정 값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본드로 고정해서 쓰는 이런 형을 우리가 반고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장을 교대로 막 넣다 보면은 좀 불편하겠죠, 이것이. 그래서 이걸 드라이버로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변장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반고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장이 있어요. 이 가변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이제 그 실제 실험할 때 여러분한테 지급될 것이 요건데요. 요렇게 놓고 손잡이를 위로 놓고 오른쪽에서부터 상, 중, 하 이렇게 보통 표시해요. 여기가 상단, 중단, 하단. 하단이 어디로 가고 여기에 입력축으로 들어가고 가운데가 출력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요거는 두 개가 들어있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깝게 한 개 안에, 한 몸 안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일연 VR이라고 그래요. 일연 가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이 색장은 전번에 흑갈적등 황록청자 협약해가지고 색장 보는 건 했고요. 테스터기 사용은 아날로그 테스터일 때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학교 테스터는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거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 이제 이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할게요. 이 저항은 제가 전번 시간에 좀 해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번 시간에 한 거예요. 과제해 드린 거고. 그 외에도 이래 많은 저항들이 있는데 일단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쓴 책이라서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게 학교 장비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교재 장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교재할 수업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선 이제 전류계, 뭐 저항계, 이거는 지금 테스터기를 지금 그 구상을 한 건데 그 R을 부하라고 했을 때 아니면 저항의 전압을 잴 때는 병렬로 구성을 하는 거고 그 부하의 전류는 직렬로 이렇게 직렬로 구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좀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차 여러분 실습할 것이 2분의 1와트. 여기 2분의 1와트인데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준 요 크기가 4분의 1와트예요. 보통 요 사이즈가. 부속집에 가서 뭐 저항 주세요. 배고무 주세요 하면 이제 4분의 1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와트라고 하는 거는 주문을 해야 돼요. 뭐 몇 ohm에 2분의 1와트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는 조금 굵은 거 4분의 1와트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실습하기 좋으라고 여기 있는 이 저항들을 전부 4분의 1와트가 아닌 2분의 1와트로 해놨어요. 금액도 조금 비싸고요. 그렇게 다 구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변장이 있는데, 가변장도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 5km다, 10km다. 요 옆부분이나 이런 데 글씨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렇게 돼서 요거를 이제 요런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측정값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m이 측정값이에요. m이 측정값이고 t가 기준값이에요. 요게 예를 들어서 배고무라는 저항이 있는데 측정을 했더니 98옴가 나왔다 하면 100분의 98 빼기 100 요래 가지고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오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변장은 이렇게 놓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상중하 여기서부터 3번 여기가 3번 2번 1번 손잡이를 위로 놓고요. 요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예요. 요가 3번이 된다고 해요. 요가 3번 2번 1번. 자, 요거를 이제 표를 작성하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여러분이 실제 안에서 이해가 안 돼서 요거 좀 다른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실물은 준비를 했는데요. 그 화면이 밝아서 좀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리니까 좀 낫네요. 이렇게 생긴 걸 브레드보드라고 말해요. 브레드라는 말은 그 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빵틀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은 빵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여기에 부속을 이렇게 꼽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부속을 꼽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는 잘 안 돼도 그냥 꼽아 볼게요. 이렇게 부속을 이렇게 꼽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걸 보면은 요렇게 5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밑에서 동판이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놈하고 요 놈은 끊어져 있어요. 요거는 연결이 안 돼요. 지금 노란 거 잘 안 보일란가요? 자,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요렇게 붙어 있는 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렇고 요거하고 요거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옆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요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연결되어 있고 요걸 갖다가 내가 플러스로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요 위엔 또 쭉 여기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여기 새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걸 여기에서 내가 마이너스로 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요 놈하고 요 놈은 놈이란 말씀이랍니다. 요거하고 요것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이제 배고무라는 저항을 이제 학교 거는 이제 이래 되고 이거는 이제 프로들이 요게 우리 그 학생 기능장 그 가르치는 반 거를 내가 잠깐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게 여러분 그 실습할 교재예요. 이게 교재 처음 건데 이렇게 직렬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저항을 하나 넣고 요렇게 저항을 2개를 넣겠습니다. 이거를 그 여러분들 쓰는 빵판이라고 하는데 브레드보드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여기 좀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항을 이렇게 넣어서 그냥 적당한 크기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쭉 연결된 거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 여기도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연결하면 한 구멍에는 2개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적정한 크기에 넣어요. 원래 한 5개 정도 하는 게 여유 있어요. 여기 제가 4칸 했잖아요. 그건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돼요. 3칸 해도 되고 6칸 해도 되는데 그럼 요거는 납땜을 하지 않아도 요 사이는 이게 다 붙은 거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쭉 연결된 거니까 여기는 저절로 붙은 겁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하려면요. 여긴 요렇게 붙은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와서 또 하나를 요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 되죠. 그럼 이걸 한 선을 끌어다가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생겨 있는 게 아니라 요걸 만들어야 돼 우리가. 요렇게 요거는 요걸. 그래서 요거를 요 한 구멍이 안 되니까 요 구멍에서 요까지 요 적당한 가까운 구멍까지를 요렇게 해가지고 핀을 껍데기를 벗겨서 여기서 여기에 꼽고 또 여기만 꼽으면 여기는 저절로 여기 이 라인은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 라인은 붙어 있는 거니까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요? 여기서 새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를 갔으니까 이제 여기는 여기 하면 안 되죠. 요래 연결되니까 요 구멍 여기서 하면 돼요. 붙은 거니까 여기서 끌어다가 요까지 요 구멍까지 요까지 연결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 하면은 이거는 서로 이 라인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쭉 붙어 있는 거니까 붙어서 전압이 공급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볼트를 만들어서 넣어봐라. 아니면 9볼트를 넣어봐라. 이렇게 이제 그 회로에 주어진 게 있어요. 전압이. 그런데 계산하기 좋으라고 아마 10볼트를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럼 10볼트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학교 장비가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요. 여기에 파워 스플라이가 빠져 있네요. 이게 저 뒤에 제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 학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예요. 요게 지금 이게 앞정으로 좀 해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요. 미안해요. 그럼 여기서 색깔을 좀 빨간색이 잘 보이니까요. 아까 그게 아니고 펜 잉크색을 빨간 걸로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여기서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고 요쪽에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써도 돼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널 1이 있고요. 채널 2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게 채널 1이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게 채널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듀얼 파워 스플라이다. 직류 전압을 만든다. 디렉트 카렌트 직류 전압을 만든다 해서 여기 DC 파워 스플라이라고 하고 DC는 빼요. 우리는 그냥 파워 스플라이라고 하고요. 듀얼 파워 스플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걸 돌리면 볼테이지라는 말이 써 있죠. 요걸 돌리면은 이 전압이 변해요. 그러면 11.9니까 반올림하면 12볼트가 된 거죠. 그럼 여기 그냥 10볼트 같으면 이걸 돌려서 요걸 돌려서 이 전압을 우리가 한 12볼트 정도 이렇게 맞추시거나 아니면 10볼트라면 10볼트, 9볼트라면 9볼트 맞추는 거예요. 밑에는 사용 안 하는 거니까 하나만 사용할 거거든요. 요거만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져 있으면 글자가 000 돼 있는데 이게 전압이 나와도 사용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요걸 돌려서 전압을 만드는데 요 카렌트라는 게 있어요. 요 카렌트는 전류라는 뜻이거든요. 요건 전류라는 뜻이고 볼테이지라는 말은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전압은 맞추는 거고 전류는 땡으로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왼쪽으로 놓으면 요거는 그 돌려도 숫자가 안 사용되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간 정도,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한 중앙 정도만 놓으시면 돼요. 이건 적당한 위치에 왼쪽으로 0만, 여기 0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요거는 그거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걸 빵으로 놓으면 안 된다면 되고 적당한 조금 올려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실험한 게 전류가 많이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제일 먼저 1순위가 뭘까요? 파워를 키시고 요 연결을 하기 전에 요걸 돌려서 전압을 맞추고 그 다음에 끄고 파워를 1번 한 걸 파워를 그 다음에 끄시고 연결을 해놓고 파워를 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요거 만져볼 겁니다. 학교에 있는 걸 제가 저희도 많이 있는데 학교 걸로 하려고 제가 학교에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장비를 제가 그 찍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하지 않아도 학교에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학교에 있는 건데 요거는 저희 거고요. 제가 그 하고 있는 사업체 거고요. 이게 학교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요 2라고 적어놓고 했는데 요건 개수를 누가 적어놓은 거고 요 타입이 있고 요 타입이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밑으로 요렇게 붙은 거라고 했어요. 요렇게 5개씩 붙은 거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다 연결된 거고 새파란 게 밑에 있으니까 얘는 밑에를 마이너스로 쓰고요. 위에가 빨간 거니까 이 빨간 거와 파란 거를 마음대로 해도 돼요. 빨간 걸 마이너스로 쓰셔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이 뭐냐 하면은 이 빨간 거는 플러스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는 새파란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뭐 틀렸다 해가지고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추어서 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쓰는 건데요. 어디에서 전압을 쓰느냐? 여기 보면 요 세 단자는 요거 세 단자는 가변 저항도 여기 달려 있고요. 스위치도 있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전압을 빼쓰는 거는 여기는 요건 부저고요. 여기 있어요. 볼테이지 아웃.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널 1이냐 2냐에서 볼테이지 A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요 플러스 있잖아요. 요 플러스를 끌어다가 여기에 요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요렇게 꼽아주고 요 마이너스 요걸 끌어다가 요 밑에 줄에 갖다 연결하는 거예요. 밑에 칸에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요 밑에 칸에 연결하고 플러스는 위에 줄, 요 위에 줄에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요건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요때 연결해 놓고 플러스를 요때 연결하고 이제 파워를 켜주면 게 되면 여기 파워가 여기 있잖아요. 요 파워를 켜주게 되면 전압이 여기 나오게 돼요.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압을 여기에서 볼테이지 요걸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에 넣으면 5V, 6V, 9V, 12V. 그러니까 요걸 맞추면 여기 전압이 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압이 여기 공급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이렇게 여기다가 공급이 되는데 조금 전 거는 학교 거는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조금 전에 한 거는 이거였잖아요. 이거. 근데 실제는 이거를 더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들이 쓰기 더 편하고 쓰는데 이 자체로는 금액이 조금 뭐 이거나 똑같아요. 이제 요것도 AC 전압을 만들 수도 있고 DC 전압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아웃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아웃푸트가 여기에요. 그라운드. 그럼 이 아웃푸트 여기는 여기서 끌어다가 플러스에 갖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라운드를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이 마이너스에 갖다 연결해 놓고 자, 그다음에 볼테이지를 요걸 갖다가 돌려서 볼테이지를 누르면 여기 전압이 나타나요. 여기 몇 볼트짜리인가? 그럼 이걸 돌려서 몇 볼트 할 건가? 여기 0에서 몇 볼트? 15볼트까지 이걸 돌리면 여기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파수, 킬로헤르츠, 헤르츠죠? 이건 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AC, DC를 눌러가지고 돌려서 전압을 맞추시고, 여기 출력만 연결해서 조금 전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한 두 번째 칸에서 요렇게 해서 내가 저항을 여기다 하나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칸에서 요렇게 내가 하나 꼽았어요. 요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가 요렇게 저항을 꼽아줬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으면 바로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꼽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여기는 제가 얘기하면 요렇게 한 칸이 붙어 있는 거니까 요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건 연결된 거라고요. 그렇고는 여기서 요 바로 있는 요 줄에서 끌어다가 플러스에 넣어주고 또 요 줄에서 끌어다가
요걸 마이너스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전압만 만들면 전압만 요걸 조정하게 되면 전압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압을 재볼 거예요. 요까지 요걸 못 하시면은 실험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영상으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난다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는 이렇게 자세히 못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프로젝션으로 된 걸로 해가지고 화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거기 프로젝션도 못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뭐 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뭐 영상으로 하면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데 수강료를 뭐 환불해 달라고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세대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그 뭐 막 너무 그런 거 데모하고 뭐 하고 뭐 옛날에 우리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안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말이 좀 딴 데로 갔지만 공부하기 바쁜데 뭐 그 대신 이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준비를 이런 뭐를 가져와 가지고 뭐 부속을 보여주고 뭐 사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의가 떨어지면 교수 평가하잖아요. 평가할 때 뭐 A 교수를 지정해도 좋고 뭐 이거 성의가 없다 말이야. 이거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학교 측에 막 뭐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말이 좀 시간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길어졌죠. 여러분들은 막 그런 거 뭐 1학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실 거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다시 이야기하면 결론이 뭐냐면요. 실제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게 효과적이에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아까보다 이거 좀 크게 확대해 놨어요. 제가 이거는 원래 책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 수업을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렇게 해볼까요? 요 한 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 꼽고 여기 꼽으면요. 이게 연결돼서 이게 저절로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뭐 밑으로 하고 우리 안에 바뀌도 되겠죠. 이 선. 그럼 요렇게 꼽으면 또 한 구멍에 두 개가 안 들어가니까 요래 꼽고 그럼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럼 요래 꼽고 요래 연결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전압을 넣어주는데 이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전압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말이 되고요. 원래 여기 집게가 있는데 제가 빼서 그래요. 이제 여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방금 같이 하면 여기서 요 밑에 칸에서 꼽아서 이렇게 다음 칸에 한 칸 내려서 꼽는다. 이렇게 꼽는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낮추어서 밑에 칸에서 이렇게 꼽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면 바보가 아니어서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이거 딱 보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그거 이제 넘어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반 정도가 흘렀어요. 저한테 제한 시간이 이 동영상 올리려고 하는 게 제한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 정도를 꼽고요. 여기서 이제 선을 연결해서 전원에 연결하게 되는 건데 이 꼽는다는 표시 이런 거야. 자, 요건 이제 브레드보드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 표시예요. 제가 요 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그럼 요걸 보시고 여러분 잘 소화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기사 시험을 보면 요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기능장 거라 그런 기능장이 끝이잖아요. 요 위에 요만큼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사 정도는 요거보다 조금 많거나 요 정도쯤 돼요. 기능장은 조금 더 많고요. 시간 내에 꼽아야 돼. 요거는 왜 해놨냐면요. 이 부속 위를 이렇게 타넘었잖아. 이 IC 위를 이렇게 한 거와 여기에서 여긴 벼 있잖아. IC 위가 타넘자. 요거는 불가피한 경우고 이런 경우는 IC를 타넘은 경우는 이거는 점수가 감점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IC가 있는데 이렇게 타넘지 말고 옆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타넘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사례로 해놓은 거고, 요건 조금 잘한 사례로 제가 두 개를 비교하려고 우리 학생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해놨어요. 누구 건가 모르니까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음의 법칙이 이제 저 스타트가 돼 가지고 그 다음 진도가 나가요. 오음의 법칙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요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공식으로 해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그럼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전압을 여기 넣어요. 전압은 여기다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줄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줄은 곱하기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분수예요. 여기는 분수다고요. 그러면 전류는 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전압. 여기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그러면 우리가 R은 어떻게 되나요? R은 되면 I분의 V잖아요. 여기 I분의 V. 이렇게 해도 못 외우는 종간난 없겠죠. 자, 뭐 그런 말씀 미안해요. 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에요. 전류는 저항분의 저항. 이렇게 하면은 오음의 법칙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에다가 전압을 걸어놓고 흐르는 전류를 잴 때는 끊어가줘야 돼요. 끊어서 직렬로 구성을 해야 되고, 전압은 병렬로 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요점이에요. 우리가 실험이잖아요. 이 시간에는 실험을 말하고요. 그럼 저항은 오음의 법칙은 여기 오음의 법칙이고, 이 저항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어요. 그럼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게 이렇게 쭉 연결한 거를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쭉 연결하면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R1이 될 거 아니겠어요? R1, 그 다음에 R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R1, R2, 그 다음에 R3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3 돼가지고 쭉 나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공식을 보시면 R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n까지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 그림은 요 밑에 있어서 좀 그런데요. 요 시그마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시그마는 수열에 이렇게 열이 쭉 돼 있는 이렇게 쭉 1, 2, 3 쭉 나가는 Rn까지 나가는 그 수열의 합이에요. 합. 이거는 합을 표시한 거라고요. 그럼 이 설명을 하면 이거 시그마는 학교 다닐 때 배웠고 알지만 이걸 모르면은 키르호프 법칙에서 또 안 돼요. 또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 다 공부를 옛날에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서 R1, R2, R3 해서 Rn까지 간다. 이게 쭉 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요 밑에 보면 I는 요 I 이꼬르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보일라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RI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R, K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써요. 우리가 옛날에 K를 쓰는 여기는 그냥 I라고 했으니까 I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RI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가 RI. 여기가 들어오는 게 여기에 RI가 돼야 된다. 여기에 RI가 돼야 된다고. 여기에. 그러면 RI고 여기는 시작이에요. 그럼 I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요 I가 요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I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K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학교 다닐 땐 K를 썼다고요. 그럼 저한 것 때문에 RK라고 적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RK라고 적으시고 여기에는 K는 1에 적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N까지 간다라는 말은 여기에 N을 적는 거예요. 여기 N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시작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을.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저항은, 요 저항의 요 토탈은, 요 저항의 시그마가 뭐라고요? 요 시그마는 합이에요. 합. 그냥 우리가 합. 더한 값.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요 저항, 요 시그마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합이라고 읽어야 돼. 합. 자, 저항의 합인데 어디서 1부터 요 R1, 요 R1 여기에 R1이 여기 있어요. 여기부터 요 R1 요 1부터 N까지 요 1부터 N까지의 합이다. 이 표시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여기에 적히는 거는 시작이고요. 여기는 끝입니다. 끝. 그러면 여기에는 토탈 합이고 이 표시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게 타임을 제가 이걸 뭐 준비한다고 지금 수업이 2분의 1 정도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수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래가 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 그럼 시그마는 그런 표시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에서 가지고 온 건데 수열의 이 수가 쭉 가는 열의 합을 표시하는 기호다. 이걸 시그마라고 읽는다. 요 밑에는 시작을 표시하는 거고 여기는 끝을 표시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만일에 3이라고 적었어. 여기에다가 여기 같으면 RI 여기 RI 여기가 토탈 값이거든요. 그럼 R은 토탈이에요. 여기가 저항의 토탈 값인데 그거를 RI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K라고도 적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RK 이래 적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K가 1이면 여기다 3을 적은 거. 요 안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3. 예를 들어 여기다 3이라고 적었다는 면은 요 세 개만 더하라는 뜻이에요. 요 1부터 3까지의 더한 값. 이 합이다. 그 합이다. 요 합이 1에서 예를 들어서 100kg, 100kg, 100kg면은 여기는 3, 예를 들어서 하나가 똑같이 100kg, 여기 R1이 100kg, 2가 100kg, 100kg면 3개면 RK는 300kg가 되겠죠. 이런 표시를 하는 과정을 시그마라고 표시해요. 이거를 일부는 그럴 거예요. 아, 교수님, 이거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 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내용은 공고와 인문계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 뒤에 가가지고요. 이 뒤에 쭉 가면은 여기 또 나오잖아 봐요. 여기 또 나오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또 어려워 보이는 이 설명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또 여러분 동영상을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기초가 없어요 하는 분은 이거를 한 번 더 시청하시기 바래요. 제 수업은요, 이런 학교 수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사업의 교육기관이 대물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가르쳤더니 적성이 안 맞아 못하겠다 하고 아들은 또 법대로 다른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는 학생들을 자료를 다 주고요. 대물림을 한다는 자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대학 수업이 아니고 마치 학원 강의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한다는 이런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업을 받을 때 이지원 교수한테 수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저분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그 지식이 뭔가 이거를 좀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이제 이 앞으로 다음 수업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일부가 많이 졸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다 뭐 아쉽고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고 자꾸 잔소리가 하게 돼. 원래 그냥 보통 때 교수들은 넘어가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저는 그냥 한 명만 졸면 못 하겠더라고요, 수업을.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좀 잔소리가 많아졌는데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잔소리 안 할게요. 이 수업이 좀 재미가 없어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말이 좀 길어졌죠?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저항이 두 개 있는데요. 값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I1이고,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줄이려고요. 두 번째 걸 I2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kg가 있고, 요거 1kg고, 요거 뭐 3kg고, 이렇게 값이 틀려도요, 저항값이 틀려도 전류는 똑같아요. 전류는. I1에 흐르는 전류와 I2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다는 거, 전류는. 그런데 전압은 달라요. 여기서 V1이라는 게 있고 V2가 있잖아요. 그 전압은 다르게 나타나요. 왜? 저항값이 틀리니까요. 1kg, 3kg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은 전류는 동일하고 전압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그거를 보면 이 R1, R2의 전압은 V1, V2 더하면 되고 전류는 저항분의 V1, V2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저항이 여기는 저항이 똑같을 때 R1 이꼬로 이 말은 이렇게 똑같다는 말은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이 같을 때는 전압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은 저항값이 다르다면 이 저항이 만일에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다르다고 할 때는 이렇게 전류는 똑같고 전압은 달라요. 요 얘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예제로 시험 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7kg라는 저항이 있고요. 3kg라는 저항이 있어요. 자, 이 저항이 있는데 너 여기서 V1 요 7kg 양단 전압을 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 V1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 양단 요거를. 그러면 두 개를 더해요.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7 더하기 3분의 이제 킬로예요. 여기 더하기가 좀 예쁘게 안 그려졌어요. 킬로예요. 7kg, 3kg. 더한 거 분의 내가 7kg 양단에서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7이 들어가는 거예요. 7이 이렇게 넣고 곱하기 계산 봐요. 10V가 계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10을 넣어요. 10.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말이에요. 요건 위로 곱하잖아요. 그럼 위가 7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곱할 때. 이렇게요. 요 3kg 양단 전압을 구하라 하면요. 더한 거 분의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10이잖아요. 더하면 10분의 3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고 곱하기 10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10. 그러면 30이 되는 거죠. 위에. 다시 얘기해서 10분의 3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3이 되겠죠. 3V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V잖아요. 요걸 빼면은 10에서 요걸 빼면 나머지가 7V가 되겠죠. 요렇게 구하는 요것이 이제 키르호프 제1법칙, 전압의 법칙에 나타나요. 여기 3V, 요 두 개를 더하면 10V가 되는 거야. 이러면 벌써 다 가르쳐 준 거야. 자,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뒤에서 끝까지 봤는데요. 콘덴서 계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만 조금 해볼게요. 콘덴서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왜 해주냐면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 자격증 따시라고요. 자격증 따라고 제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산하기 좋게 그냥 7 마이크로파라드라는 콘덴서가 있고 여기에 이게 쓰는 게 좀 불편해요. 이게 마우스로 해가지고 이 펜을 제가 여러분 성의 없는 게 아니고요. 샀어요 이미. 이제 중국에서 왔어요 이거. 이게 왔는데 여러분 좀 잘 가르치라고 샀는데 이거 돈만 주고 한 보름 걸렸거든요 오는데 안 돼요 잘. 이거 못 쓰겠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더듬더듬해요. 좀 삭삭삭삭 써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좀 미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마이크로 이게 잘 안 써져요 예쁘게. 저걸로 하면 잘 써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안 되더라고요 잘. 자, 그러면 요 양단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 10V고요. 여기 10V가 있는데 여기에서 V1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달라요. 7 더하기 3은 똑같아요. 7 더하기 3은 똑같고
아까 이 저항일 때는 요 양단 전압을 구하려면은 7을 넣었거든요. 근데 콘덴서는 반대편이 들어가요. 곱하기 10 이래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 요래 구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저항은 요 7kg 양단 전압을 구하라 할 때는 더한 거 분에 7kg가 분모로 올라가는데 콘덴서는 요 7마이크로 양단 구하라면 더한 거 분에 반대편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벌써 콘덴서까지 다 배워진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공식은 쉽지만 그래도 모르면은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제 병렬 저항이 있어요. 이 병렬 저항은 이렇게 설명해서는 조금 안 돼요. 이게 재교환을 가지고 하면은 좀 낫는데요. 이게 병렬 저항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에 제가 쓴 책에 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기 넣어놨어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책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데나 막 가져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쓴 저자가 저니까 이걸 제가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책은 앞에 이게 막 순서가 바로 안 돼 가지고 요 책에 여기 전제로 수리 실기라는 요 책에서 제가 요게 저자가 이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자꾸 뭐 책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저자 하니까 여러분 좀 역겹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기 PR이나 하는 거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좀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요. 아니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출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직렬일 때는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합니다. 아주 계산하기 쉬워요. 병렬은요.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걸 병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연결한 게 병렬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저항이 R1, R2 여기 만일에 R1, 2, 3가 있는데 이게 똑같다고 했을 때 이게 같을 때 저항이 모두 값이 같을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일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같으면 세 개다. 여기 예를 들어서 90oh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90ohm가 세 개가 병렬이면 세 개 분의 90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개수분의 한 개 값. 그러면 이거를 약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30이 되잖아요. 이거 아주 편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항을 딱 봐가지고 이 직렬은 더하는 거고요. 무조건. 병렬일 때는 값이 똑같다. 그러면 두 개 같으면 2분의 90, 세 개 같으면 3분의 90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단일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책이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2번 B, C가 빠졌네요. 이거 참 별 큰 도움이 안 되네. 여기 이거만 그냥 참고로 놓고 두 번째 거는 생략했네. 이건 세 번째 역수법인데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미안합니다. 이게 저항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 20 예를 들어서 여기 30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방법은 역수법이라고 해요. 그냥 애워요. 그냥 적으려면 안 적어지니까 이 두 개만 연결됐을 때 값이 다르면은 더한 거분에 곱한 겁니다. 20 더하기 30분의 20 곱하기 30 그러면 600이죠. 600 20 그러니까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이렇게 한다는 게 50분의 60 하면 1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 때 딱 두 개만 연결됐는데 값이 달라요. 때문에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요 두 개를 곱한 거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 장이 빠졌어요. 이거 빠진 게 아니고 제가 요거 설명해 주려고 요거만 넣은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저항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저항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다 틀려요, 값이. 그때는 뭐라고 그러면
이거 설명 아까 잘못된 것 같으네요. 2번은 요거를 적합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역수법인데 제가 모르고 이걸 역수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해서 첫 번째 1번 이거는 단일법이라고 해요. 다 똑같은 걸 말하고요. 두 번째 있는 이게 두 개만 다를 때는 적합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적합법이라고 그래요. 적합법이라고 하고요. 적합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역수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 번째는 역수법. 역수, 거꾸로 뒤집는다는 뜻이 되겠죠. 역수법이 돼요.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10, 20, 40이다. 이게 여기에다가 저항이 이게 10, 20, 40 이렇게 다 틀리다. 이때 RT 저항의 토탈은 얼마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10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요거지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플러스 40분의 1 쭉 나오면 분의 1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역수법이라고 해요. 역수법이라고 합니다. 법자 좀 안 적으려고 했더니 좀 그렇죠. 역수법이라고 해요. 이런 뜻이고요. 그럼 계산하면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은 요거를 40으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러면 10이 4배 불었고 2배 불었고 하면 40분의 7분의 요 1은 분수분의 분수잖아요. 즉 10분의 10은 10분의 10은 1이죠. 10분의 11. 자, 삐딱해서 1분의 1은 1분의 1은 1이죠. 자, 이거 얼굴이에요. 자, 여러분 보면 눈이고 코고 입 이거예요. 눈 요걸 요래 돌리면 원래 이게 동그랗게 예쁘게 못 그려서 그래요. 10분의 11 요건 제가 여러분 이게 딱 보고 아 사람이네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삐딱하게 그려져서 안 됐어요. 자, 보세요. 그냥 이거 말이에요. 1은 1분의 1. 요 1은 1분의 1이죠. 그러면 분수분의 분수를 본분수라고 하잖아요. 안에 것끼리 곱해서 7이 되고요. 바깥에 것끼리 곱해서 40이 됐잖아요. 그러면 12. 그러면 이게 맞나요? 이게 10이 맞는 이게 틀렸네요, 답이. 이게 틀렸어요, 답이. 그러면 5 나누기 40이니까 얼마쯤 되겠어요, 이게? 이게 12가 아니고 이게 4.7쯤 되나요? 35, 58, 7분의 40. 맞아요? 이게. 그럼 이게 틀렸잖아, 답이 이게. 그럼 요렇게 요게 요건데 적다 보니까 잘못 적어졌어 이게 답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분수분의 분수로 해가지고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역수법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얼마 4.7쯤 되네요. 4.7쯤 되겠네요. 4.7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계산은 이거는 12가 여기 있고 이 값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래 하는가를 최종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병렬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60하고 60이 두 개 있죠. 20이 있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계산해요. 자, 봐요. 60. 이거 시험 문제로 한번 볼게요. 60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단일법 두 개 분의 60이 되잖아요. 60. 그럼 3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30 되잖아요. 30.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있어도 요걸 먼저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요 두 개가 30이 된 거고 20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똑같잖아요. 30, 20 됐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위에, 제일 위에 적합법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되면 그러면 요건 계산해 놨잖아, 아까. 여기 뭘로? 10이라는 값이 나왔었잖아요. 여기 12. 그럼 요건 12가 된 거라고요. 왜냐면 요 60, 60 하면 30이고 20이면 더한 거분에
20 더하기 30분의 20 곱하기 30 하면 10이 되잖아요. 12 더하기 18 하면 얼마 되겠어요? 30 되잖아요. 근데 여기 또 20이잖아요. 병렬, 요 전체가. 그러면 또 10이 되겠죠? 그럼 12에다가 18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또 30이잖아. 답은 30.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일법, 적합법, 역수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암산으로 되는 문제를 이 책거치 해가지고 역수법으로만 다 하게 되면 복잡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빨리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이게 답답하네요. 학교에서 수업은 좀 많이도 좀 시간을 막 3시간씩, 2시간씩 일을 하는데 이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못 가르치게 돼서 여러분 미안해요. 일단 이게 병렬 저항에 이렇게 R1분의 1, R2분의 1 이거는 역수법이에요. 이건 역수법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시그마는 결국은 요 합은 요 R1, 요 I라고 했잖아요. 요 I분의 1분은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N까지의 합이다. 이런 표시예요. 이게 분의 1입니다. 요 시그마 표시는 조금 전에 아까 했던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한번 잘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거 하나만 했냐면 단일법, 적합법, 역수법을 역수법 하나로 풀으면 다 풀어져요. 이거 한 개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95모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3개 있었다. 이게 몇 개? 3개. 그럼 3개분의 90한 거를 90분의 1 플러스 90분의 1 플러스 90분의 1분의 1 해도 똑같아요, 답이. 그거 바보 아니겠어요? 그냥 3분의 90 하면 바로 30인데 이렇게 해서 90분의 1 플러스 90분의 1 플러스 90분의 1분의 1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2개 있는 건데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여기 역수법을 해놨는데 적합법을 해놨는데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쉽다는 표시가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 여기서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해놓은 거예요. 여기 요 공식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I1, 요 I1에 흐를 때 R1에 흐를 때는 2개를 더해 가지고 봐요. 아까 콘덴서식으로 요 R1으로 흐를 때는 더한 거분에 반대편 R2가 올라가야 돼요. R2가 더한 거분에 구하는 반대편을 분모로 놓고 총전류를 곱하세요. 이 말이에요. 여길 구하실 때는 더한 거분에 요걸 구할 때는 반대편 저항을 분모로 놓고 구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할 때 이걸 구하려면은 더한 거분에 분모를 15kg 넣고 총전류 I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도 I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더한 거분에 반대편을 넣고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류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요게. 그러면 이 전류는 먼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저항분의 뭘까요? 전압이잖아요. 저항분의 전압. 그래 되면 먼저 저항을 어떻게 구해요? 2개잖아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 먼저 더한 거분에 곱한 거 15kg를 더한 거분에 곱한 거를 하면은 저항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더한 거분에 곱한 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9V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전류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 값이 1.5mA는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 하면 6kg가 돼요. 그러면 전압이 9V잖아요. 그럼 1.5mA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해놓고 요걸 1.5라는 값을 구해놓으시고 요걸 1.5라는 걸 구해놓으시고 더한 거분에 요 I1 거라면 더한 거분에 반대편 15kg를 넣고 1.5를 곱하면 되고 또 이쪽 구하라면 더한 거분에 10kg를 분모로 놓고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기능사 시험 정도는 여기 나와요. 산업기사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요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빵점 맞지 말라고 주는 수준이에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셨으면
이번 강의 시간은 잘 못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들으셔야 돼. 그 의무적으로 듣는다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불필요한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 제 이재원 교수 수업은 그 의무적인 수업이 아니고 정말 자격증도 따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다. 그래서 시그마 설명도 완전 고등학생, 초등학생 설명하듯 이렇게 한다. 짜증내지 말고 처음부터 정말 쉽도록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는 빵판, 브레드보드에 연결해서 이제 실습을 이렇게 시킬 거예요. 전류는 직렬로, 전압은 병렬로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봐. 1kg, 2kg, 3kg라는 거를 학교에서 지급해요. 부속을 지급하고 그 12V로 파워 스플라이를 맞춰서 V1, V2, V3가 각각 틀린 전압을 기록해 넣어라. 표에다. 요 뒤에 보면 표가 있어요. 여기다 전압을 기록해 넣어라. 넣고 또 전류, 여기 흐른 전류, 여기 흐른 I1, I2 전류는 끊어야 돼. 여기 끊어가지고 제곱 떼고 놓고 끊어가지고 또 제곱 꼽아놓고 이렇게 제시해야 돼. 이건 다시 가르쳐줄 텐데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I1은 없잖아요. 요 밑에 있네요. I1은 보세요. 이거 끊어서 재는데요. 끊어가지고 요따 재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요. 스위치를 이건 잘못됐어. 스위치는 여기를 끊는 거야. 여기 끊고 여기 끊고 여기를 끊어야 해서 이걸 붙여놓고 그림이 잘못됐죠. 붙여놓고 여기를 끊고 여기를 스위치를 달아 놓으셔야 돼. 그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전류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각각 재라. 이게 여러분 실습에 이게 이번 한 강의가 끝난 게 아니고요. 2강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2주 갈 수업을 오늘 다 끝내버렸어요. 2주 수업할 거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거 다시 복습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키리오프로 들어갈 건데요. 이거 2주 정도는 가요. 이 앞에 거를 이거 실습하는 거 이론 설명하는 거 한 주. 근데 지금 다 가르친 거예요. 벌써 이거를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부족하다. 학교 측에 내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보다 학교에서 해주는 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